일단은 그 김광진 서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김광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이버 댓글 공작 문건에다가 친필 서명을 했던 것. 이것이 이제 공개됐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군도 댓글 공작에 개입했다는 그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증거, 그냥 그런 보고서 문건의 존재만 나와도 참 황당한데 거기에 서명이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딱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은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 내용이 또 현재 나온 상황이죠. 자,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방송사가 너무 없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인데요. 일단은 SBS는 자사가 이것을 댓글 공작 관련 이슈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SBS는 보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JTBC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JTBC 이외에 다른 방송사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JTBC는 이렇게 김관진이라는 그 이름 자체 그 사인한 것을 이렇게 크게 부각해가지고 장관 시절. 이것을 보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후속 보도를 계속 열심히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보도하지 않은 KBS, MBC, TV조선, 채널A, MBN 이 5개 방송사는 그러니까 이날 무슨 도대체 보도를 했을까? 이 중요한 걸 보도를 안 했고. 이날 무슨 21일이었거든요. 이날 도대체 무슨 보도를 했을까를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거액의 술값을 뜯어낸 업주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을 5개 방송사가 모두 보도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 개발이라고 오타가 났네. 그리고 KBS와 MBN은요. 북한의 김정은이 뜬금없이 과일 농장을 찾아가는 행보를 보였다라는 것을 보도를 했고요. 도대체 뭐야 이게? 북한 김정은이 과일 농장을 찾아가는 보도를 왜 합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뜬금없이 과일 농장을 찾아가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의도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용수 기자가 분석합니다. 사과농장 방문은 뜬금없어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노림수가 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우회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용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하던 말던 북한 김정은은 여유롭게 과수원을 찾아갔습니다. 사과 풍년에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보란듯이 한가롭게 과수원을 방문한 겁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그동안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며 쌓인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종북 방송. 김정은의 사생팬도 아니고 말이야. 특히 KBS는 예전에 그 MBC 김정은 눈썹 보도 아시죠? 그 화제. KBS, MBC가 아무튼 간에 김정은 팬입니다. 팬. 종북 방송이지 거의. 그리고 MBC는 추석 차례상 비용을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는지를 보도했대요. 그나마 이건 다행이에요. 채널A는 개그맨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는 걸 보도를 했답니다. 선고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너무 웃기죠. 자, 이런 황당한 보도들로 시간을 때우다가 정작 김광진 보도는 보도하지 않았다는 김관진 보도는 우리 김광진 전 의원과 헷갈리시면 됩니다. 김일성 대학 나왔다고 자꾸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조선은 또 이제 북한 관련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별도의 보도가 또 하나 있어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그 청주의 한 하천 뚝에서 이제 여성 시신이 발견돼가지고 이 관련된 소식이 19일날 보도가 됐었거든요. TV조선의 제목이 하천뚝에서 20대 여성 알몸 시신입니다. 그리고 MBN도 하천서 나체 시신이라는 19일 보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하게 알몸, 나체 이런 말을 여성의 시신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 거 어떻게 보이세요? 그 알몸이라는 것을 꼭 이렇게 꼭 굳이 밝혀야 되는가? 리포트에서도 20대 여성이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시신은 나체 상태였다라고 2번을 얘기를 했대요. TV조선은. 그리고 그러니까 MBN도 마찬가지로 인터넷판에서 내보낼 때도 청주 하천서 나체 여성 시신 발견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20대 여성 나체 살인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명명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JTBC와 채널A가
MBC가 이걸 보도했는데 채널 A는 험담에서 들깨밭 살해범 검거라는 제목으로 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상적이죠. JTBC는 내 험담에서 청주 여성 살해범 자백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여성 나체 살인 사건이라는 식으로 20대 여성 얼마나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선정적이잖아요. 20대 여성 나체 살인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클래스를 높이기 위한 상술입니다. 그것도 문제고요. 네. 두 번째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험담하고 다녀서라는 제목이 계속 나와요. 모든 보도에서 그러니까 TV조선, MBN, 채널A, JTBC 모두 제목에서 험담하고 다녀서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방송 무슨 심의 규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험담해서라는 그 범죄 용의자의 주장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계속 옮기는 것이 과연 범죄 보도에서 필요한가와 적절한가 두 가지가 다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적절하죠. 예. 이거 피의자의 용의자의 주장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범죄 동기를 주로 이렇게 부각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억울한 일이 되는 것이죠. 특히 예전 성폭행 사건 보도에서 흔히 나오는데 여성이 너무 예뻐서 짧은 옷을 입고 있어서라는 등의 그 용의자의 동기를 그러니까 기사화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고 제목도 아예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이건 성폭행 보도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 험담하고 다녀서 이게 유난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험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니고 이거는 단순히 용의자의 주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물론 용의자가 이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 험담했다고 죽여도 되나? 이 메시지를 주려고 대부분의 보도들이 이렇게 뽑았다고 생각해요. 이 나쁜 여자다. 이 사람을 죽인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고 하지만은 이 험담하고 다녀서라는 말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적절한 보도 태도는 아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런 보도를 계속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범죄보다 저런 식으로 나와요. 용의자의 주장. 물론 이제 그런 동기가 말도 안 된다. 이 용의자의 어떤 악의를 부각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해명이 나오겠지만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 여자는 남 험담하고 다니다가 죽었구나. 네. 이번 살해범의 동기는 여자가 험담을 했기 때문이니까 이유가 있구나, 동기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된단 말이죠. 우리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건은 피해자의 험담이 살해의 동기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게. 네. 왜 험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용의자가 나쁘다는 건 알지만 사람들이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게 돼 버린다고 용의자 입장에서. 네. 용의자 입장에서 뉴스를 받아들이는 수신자들이 이해를 한다고요.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해범인 자기를 험담해서 사람을 죽였구나. 나쁜 놈.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애초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요. 네. 조사도 안 됐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아직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제되지 않은 용의자의 주장을 항상 용의자는 지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유가 있다라고 우기잖아요. 뭐 실수했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특히 이런 범죄 동기를 발언하는 것을 아직 수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언론에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 2차 가해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살해범의 동기, 살해범에게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뉴스 수신자들이 이해하는 순간 이거는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죠, 정확하게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적했던 것은요. TV조선과 MBN이 그 마약 범죄를 소재로 삼은 보도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 마약을 너무 자세히 마약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보도가 이제 TV조선이 주로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MBN에서 이제 한술 더 뜨는 보도들을 내놨다고 합니다. MBN 보도는 좀 얘네 심각하다. MBN 보도는 이게 유튜브 영상을 보여줘요. 마약 제조하는 집에서 마약 제조하는 클릭 몇 번 만에라는 보도를 내놨는데요. 21일 보도인데요. MBN은 마약의 은어를 자료하면서 기자 멘트를 통해서 모두 노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누군가 흰 가루를 꺼내 유리통 안에 넣고 끓이더니 마치 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뿜어냅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흰 마약 가루를 끓이는 장면과 함께 SNS 계정이 표시됩니다.
그러면서 마약을 판다는 사람들이 판매 루트를 알려주는 홍보 게시물,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MBN은 판매자는 비로소 필로폰을 0.5g에 몇만 원, 이 금액도 얘기하고요. 1g에 몇만 원을 판다고 거래를 제시합니다. 라고 기자가 말하고 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런 정보를 준 거죠. 기본이야. 거래 방식은 돈과 물건을 각각 다른 곳에 놓은 뒤 서로 찾아가는 던지기 방식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여줍니다. 거래 방식을 알려주는 이런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MBN이 TV조선의 질세라 아무튼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이 겁니다. TV조선 채널의 MBN이 뉴스도 이렇지만은 시사 토크 프로그램은 더 심각해요. 예를 들어서 채널 A 같은 경우는 이거 아마 정관용에서 네. 지난주 금요일날 정관용 시사자키에서 아마 처장님께서 짧게 설명을 하셨을 텐데 마약 거래, 이 네. 남경필 지사의 아들 때문에 불거진 이 마약 범죄의 실상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유튜브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그 사람이 네. 그 마약계에서 쓰이는 그 은어를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휴대폰 이거 자막 계속 나가는 거 아시죠? 휴대폰에서 이렇게 글씨 써놓으면은 이렇게 문구가 계속 네네, 나가는 흐르는 거. 예. 그걸로 이렇게 자기가 틀어놓고 앞에다 이렇게 틀어놓고 자기가 방송하듯이 유튜버가 그래놓고 마약을 막 제조해요. 채널 A가 그거를 3분 동안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패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대담을 나누는 시간 동안 그 영상을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은어가 계속 노출될 뿐만 아니라 마약을 제조하는 영상이 3분 내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MBN 뉴스랑 거의 비슷해요. 대담하면서 뭐 몇 그램이 얼마다. 이게 계속 자막으로 또 나가. 네네. 큼지막하게 자막으로. 해서 이런 지금 방송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진짜 여기 그때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김성환 평론가 이 이야기 이것도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 채널 A의 뉴스 특급에서 굉장히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예, 제가 말씀드린 그 계속해서 저 유튜브에 마약 제조 영상을 보여준 게 이제 채널 A의 뉴스 특급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황당한 발언도 나온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필로폰, 대마초, 엑스터시 이런 게 가격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그게 막 대문짝만한 자막으로 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패널 중에 한 명은 김성환 평론가라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엑스터시는 나이트클럽에서 유통이 많이 돼서 가격이 높지 않다. 이런 사실을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엑스터시가 뭐 그램당 얼마인지 엑스터시는 이게 또 나는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엑스터시는 그램당이 아니라 정당 얼마래요. 알약. 이게 얼마고 이게 싸다. 나이트클럽에서 많이 유통이 된다. 이걸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두 분 중에? 전 처음 들어요. 이거 누가 많이 안다는 거야. 그러면서 별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유통이 많이 된다. 이상하잖아요 너무. 굉장히 위험한 방송이죠. 네. 자, 이렇게 마약 관련된 보도가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TV조선에서 북한 성노예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도가 뭐라 그래야 되나? 나은 씨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세게 비판을 할까? 저한테 자꾸 심의 규정을 물어봤는데 사실 적용할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이게 제목이 10대 여학생 성노예로 차출이라는 보도였는데요. TV조선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관리들이 학교에 찾아와 예쁘고 다리가 일자로 뻗은 학생들을 데려갔다면서 수백 곳에 달하는 김정은의 집에서 일하게 된 이 여학생들은 김정은과 잠자리를 해야 하지만 실수할 경우 사라진다는 겁니다. 등의 탈북자의 증언과 음란 영상물 제작 혐의로 모란본 악단 단원들이 처형되는 장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처형되는 장면을 말하는 게 되게 좀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이 이게 여자분이 임희연이라는 탈북자가 발언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대공포를 쏴서 이제 처형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별로 적절하지 않아서 그대로 알려드리진 않는데 보도에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처형을 되게 참혹하게 한다라는 식의 이제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들이 그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은 씨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TV조선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일만 벌어지면 우리 옛날에 장성택 처형이었나요? 뭐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뭘 한다 어떻게 한다 막 되게 자세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거 말고도 우리가 IS 관련된 처형 문제나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처형 보도들이 이제 우리 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처형이나
특히 이제 그 사형 장면이라든가, 그러니까 처형이나 사형이나 뭐 아무튼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방송이라는 게, 특히 이 뉴스라는 게 어린이들도 되게 많이 보고요. 어른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심약자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임신하신 분들도 많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도라는 거에 있어서 너무 잔인한 장면이나 잔인한 그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는 지금 이 보도는 잠시 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보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장면은 어린이가 있다면, 또는 그런 제가 아까 말한 뭐 임산부나 또 노인들은 특히 이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시지 말라라고 앵커가 먼저 말을 하고 그걸 전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거든요. 예전에 뭐 이렇게 누구를 처형을 한 장면을 내보내고 나서 이제 그 교수형으로 처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외국에 되게 유명한 사람을 이제 아랍 쪽의 사람을 처형을 했는데, 그 사람을 처형하고 나서 그 유사한 모방 범죄라고 해야 되나, 모방 자살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많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아무튼 이 폭력 장면을 뉴스에서 보여주는 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폭력은 가상의 폭력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충격이 덜하대요. 근데 보도나 시사에서 보여주는 폭력은 말하는 폭력, 이것은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해서 이게 받는 그 충격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장면들을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데, 지금 이제 너무 세게 그런 얘기들을 이제 증언을 하는 것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알려서 인권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기능, 애초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충격적이고 지나치게 잔인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보도에서 그러려면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조치를 먼저 취하든가 이렇게 하고 나서 방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그 김정은 성노예나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확인된 것이 아니에요. 이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하는 말들은 사실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사실 입증할 수 없는 보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 사람이 정말 이런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도대체. 김정은과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실수를 하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본인이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취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들을 보도하려면. 네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한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고, 게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처형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SNS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제 참상을 막 알리기 위해서 일제 처형 장면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방송에도 해도 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송은 매체의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SNS하고 내가 얼마든지 더 잔인한 거 흔한데 왜 방송만 못하게 그렇게 다 가리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방송이라는 매체, 그리고 저녁종합뉴스는 정말 어린이들도 3, 4살 난 애들도 엄마랑 같이 볼 수 있는 매체이고 가족 시청 시간대라는 점을 생각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정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도하지 않았다는 김관진 보도는 우리 김광진 전 의원과 헷갈리시면 됩니다. 네. 김일성 대학 나왔다고 자꾸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V조선은 또 이제 북한 관련된 소식을 전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별도의 보도가 또 하나 있어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청주의 한 하천 뚝에서 이제 여성 시신이 발견돼가지고 이 관련된 소식이 19일날 보도가 됐었거든요. TV조선의 제목이 하천뚝에서 20대 여성 알몸 시신입니다. 그리고 MBN도 하천서 나체 시신이라는 19일 보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하게 알몸, 나체 이런 말을 여성의 시신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는 거 어떻게 보이세요? 그 알몸이라는 것을 꼭 굳이 밝혀야 되는가? 리포트에서도 20대 여성이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시신은 나체 상태였다. 라고 2번을 얘기를 했대요. TV조선은. 그리고 그러니까 MBN도 마찬가지로 인터넷판에서 내보낼 때도 청주 하천서 나체 여성 시신 발견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하던 말던 북한 김정은은 여유롭게 과수원을 찾아갔습니다. 사과 풍년에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보란 듯이 한가롭게 과수원을 방문한 겁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그동안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며 쌓인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종북 방송에 종북 방송. 김정은의 사생팬도 아니고 말이에요. 특히 네. KBS는 예전에 그 MBC 김정은 눈썹 보도 아시죠? 네, 그 화제. KBS, MBC가 아무튼간에 김정은 팬입니다. 팬. 종북 방송이지 거의. 그리고 MBC는 추석 차례상 비용을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는지를 보도했대요. 그나마 이건 다행이에요. 채널A는 개그맨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는 걸 보도를 했답니다. 선고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너무 웃기죠. 자, 이런 황당한 보도들로 시간을 때우다가 정작 김광진 보도는 보도했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보도하지 않은 KBS, MBC, TV조선, 채널A, MBN 이 5개 방송사는 그러니까 이날 무슨 도대체 보도를 했을까? 이 중요한 걸 보도를 안 네, 했고. 네, 이날 무슨 21일이었거든요. 이날 도대체 무슨 보도를 했을까를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거액의 술값을 뜯어낸 업주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을 5개 방송사가 모두 보도했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 개발이라고 오타가 났네. 그리고 KBS와 MBN은요. 개발이긴 하죠, 쟤네들이. 북한의 김정은이 뜬금없이 과일 농장을 찾아가는 행보를 보였다라는 것을 보도를 했고요. 도대체 뭐야 이게? 북한 김정은이 과일 농장을 찾아가는 보도를 왜 합니까 도대체? 이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뜬금없이 과일 농장을 찾아가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의도가 궁금해지는데요. 이용수 기자가 분석합니다. 사과농장 방문은 뜬금없어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노림수가 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우회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용수입니다. 일단은 그 김광진 서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김광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이버 댓글 공작 문건에다가 친필 서명을 했던 것. 이것이 이제 공개됐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군도 댓글 공작에 개입했다는 그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런 보고서 문건의 존재만 나와도 참 황당한데 거기에 서명이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딱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은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문건 내용이 또 현재 나온 상황이죠. 자,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방송사가 너무 없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인데요. 일단은 SBS는 자사가 이것을 댓글 공작 관련 이슈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SBS는 보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JTBC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JTBC 이외에 다른 방송사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JTBC는 이렇게 김관진이라는 그 이름 자체 그 사인한 것을 이렇게 크게 부각해가지고 장관 시절. 이것을 보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후속 보도를 계속 열심히 하게. 그런데 이렇게 20대 여성 나체 살인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명명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JTBC와 채널A가 이걸 보도했는데 채널A는 험담에서 들깨밭 살해범 검거라는 제목으로 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정상적이죠. JTBC는 내 험담에서 청주 여성 살해범 자백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여성 나체 살인 사건이라는 식으로 20대 여성 얼마나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선정적이잖아요. 20대 여성 나체 살인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클수를 높이기 위한 상술입니다. 그것도 문제고요. 두 번째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험담하고 다녀서라는 제목이 계속 나와요. 모든 보도에서 그러니까 TV조선, MBN, 채널A, JTBC 모두 제목에서 험담하고 다녀서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방송 무슨 심의 규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험담해서라는 그 범죄